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새롭게 해? 그냥 익숙한 게 편하지.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낯선 것을 꺼리고 익숙한 일상에 안주합니다. 하지만 뇌는 거꾸로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처음이 더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자극을 줄수록 뇌는 더 활발해지고 기억력, 집중력, 감정까지 모두 살아난다고 합니다. 익숙함은 편안하지만 그 속에서 뇌는 천천히 잠이 들게 돼요. 반대로 낯선 경험, 처음 해보는 일이 뇌를 다시 깨웁니다. 설렘, 긴장, 집중, 이런 감정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70대에도 충분히 처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 처음 해보는 취미, 처음 만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뇌를 젊게 만들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처음이 뇌 건강에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처음의 습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뇌는 자극을 통해 깨어나고 자극이 없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자극은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 해보는 일은 낯설고 약간의 긴장을 유도하죠. 그 긴장감이 바로 뇌를 자극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뇌는 방향 감각, 판단력, 기억력을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뇌는 늘 새로움을 통해 훈련되며 강해집니다. 일상적인 루틴에서 벗어나 가벼운 새로운 일 하나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책을 읽거나 새로운 사람과 대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그런 경험을 통해 스스로 확장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익숙함은 뇌를 쉬게 하지만 새로움은 뇌를 살립니다. 작지만 새로운 도전이 뇌 건강에 가장 좋은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해보는 습관, 그것이 뇌를 젊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익숙한 행동은 편하지만 뇌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만듭니다. 반면 처음 해보는 일은 생각을 동반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뇌는 더 많은 부위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뇌를 멈추게 만든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행동은 뇌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인식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반응성이 좋아집니다. 젊은 뇌는 생각보다 처음이 많았던 시절에 가장 활발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빨리 배우는 이유도 새로운 것을 계속 접하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여전히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일만 반복하면 뇌는 점점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상에 작은 처음을 자주 심어줘야 합니다. 똑같은 산책 코스 대신 처음 가보는 골목을 가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뇌의 다양한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결국 뇌는 익숙함보다 처음을 통해 살아난다는 진실을 기억하세요. 요즘 치매 예방에 대해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시도가 뇌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고요. 실제로 새로운 활동을 자주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능력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은 뇌세포 간의 연결을 더욱 촘촘하게 만듭니다. 이는 뇌가 정보를 더 잘 저장하고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간단한 카드 놀이부터 외국어 배우기까지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요리를 따라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될까라는 생각보다는 한 번쯤 해볼까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작더라도 처음 하는 행동 하나가 뇌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자극이 됩니다. 반복된 루틴이 아니라 가끔은 예상치 못한 시도를 해보세요.
그 작은 새로움이 치매를 멀리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누구나 조금은 설레게 됩니다. 그 설렘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뇌는 새로운 상황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 뇌를 기쁘게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단순히 낯설기만 한 게 아니라 뇌에게는 좋은 자극이 되는 긍정적인 설렘입니다. 새로운 요리를 처음 해보는 날, 처음으로 어떤 모임에 참여해보는 순간, 그 모든 감정이 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작은 감정 하나가 뇌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어릴 때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느낀 기분. 그때처럼 뇌도 여전히 새로운 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렘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감정입니다. 뇌는 감정을 통해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감정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할 때 뇌는 감정과 연결된 부위들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 해보는 활동은 감정을 흔들어 깨우는 자극을 줍니다. 그렇게 뇌는 새롭게 깨어나고 움직이게 됩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큰 뇌 자극제가 됩니다. 슬픔이나 우울감은 뇌 활동을 떨어뜨리지만 설렘과 기대감은 뇌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정서적인 자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놀이보다 감정을 동반한 활동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도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뇌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결국 뇌는 감정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감정이 살아있을수록 뇌도 더 오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표정도 밝고 몸의 움직임도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감정이 줄어든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말수도 적어집니다. 감정은 뇌의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감정이 살아있다는 건 뇌가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처음 해보는 일에 도전하며 긴장감과 설렘을 느끼면 뇌는 그 자극을 받아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감정 자극이 필요합니다. 익숙한 일만 반복하면 감정은 둔해지고 뇌도 같이 쉬게 됩니다. 반대로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감정이 살아나면 뇌 역시 그 자극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 새로운 기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는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감정이 무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처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사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익숙하고 편할 수 있지만 뇌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자극은 뇌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는 새롭지 않은 정보에는 반응을 줄입니다. 마치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생각 없이 흘러가게 되죠. 그렇게 뇌는 조금씩 반응을 멈추고 점점 활기를 잃어갑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무기력함과 기억력 저하는 반복된 일상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다르게 걷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해보는 시도. 이런 사소한 변화가 뇌에는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매일이 똑같은 사람일수록 하루 하나씩 새로움을 만들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익숙한 일은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곧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찾아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익숙한 일만 계속하면 반응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도 줄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활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요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하는 말. 그 원인이 바로 무감각한 일상일 수 있습니다. 뇌는 변화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도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듣거나 다른 시간에 산책해 보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가 뇌의 반응을 깨웁니다. 익숙함 속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과도 다른 대화를 시도해 보는 거죠. 그렇게 무감각을 깨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뇌는 크고 거창한 변화보다 작지만 새로운 경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치 순서를 바꾸거나 반대손으로 밥을 먹어보는 것도 뇌에게는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새로운 동네를 걸어보거나 매일 듣던 라디오 대신 새로운 방송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던 색의 옷을 입어보는 것도 뇌를 자극합니다. 식당에 가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주문해 보세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순간 뇌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하루하나 작지만 새로운 일. 그게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도전이 아니라 놀이처럼 가볍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매일 뇌를 조금씩 흔들어주는 그 변화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 앞에서는 누구나 망설이게 됩니다. 낯설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이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더 조심하게 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멈춰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부감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거부감을 계속 두면 뇌는 점점 더 다치게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되고 삶은 단조로워지고 뇌는 점점 정지하게 됩니다. 처음이 두려운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익숙한 안전함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을 시작하려면 용기보다도 그냥 한번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거부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도 해보는 것이 뇌를 여는 열쇠입니다. 두려움을 딛고 새로운 걸 시도했을 때 뇌는 매우 강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뇌파가 바뀌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뇌가 긴장과 집중을 동시에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뇌는 평소보다 더 넓은 부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떨리거나 낯설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중은 뇌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에너지가 됩니다. 어떤 분은 처음 수영을 배우며 뇌가 살아나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스마트폰 사용을 처음 배울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처음에만 강하고 해보면 그 안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이 따라옵니다. 뇌는 새로운 시도에서 가장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두려움 뒤에는 뇌의 성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잘해야지라는 마음보다 일단 해보자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뇌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더 큰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다 실패해도 그리는 동안 뇌는 수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글을 쓰다 말아도 책을 읽다 중간에 멈춰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뇌는 작동합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시도를 통해 뇌가 반응했느냐는 점입니다. 시도할 때마다 뇌는 경험을 저장하고 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회로가 뇌를 더욱 유연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뇌에게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오늘 당장 작고 새로운 걸 하나 시도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는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늘 걷던 길 말고 처음 가보는 골목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낯선 길에서 뇌는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길을 찾기 위해 집중하고 주변을 살피며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런 변화는 뇌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안 먹던 음식에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맛, 향, 질감을 느끼며 뇌가 반응하게 됩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은 이뿐 아니라 뇌에게도 낯선 경험입니다. 특히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은 오감을 자극합니다. 다른 나라의 요리를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 시간은 뇌를 자극하는 가장 쉬운 기회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 뇌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 처음 먹어보는 반찬 하나 추가해보세요. 그것이 뇌를 깨우는 좋은 출발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뜨개질 같은 소소한 취미, 혹은 스마트폰 배우기, 악기 배우기처럼 색다른 도전도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는 생각보다 뇌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큰 자극입니다.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는 관점이 뇌를 확장시킵니다. 새로운 장소를 가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에 있는 처음 가보는 카페도 좋습니다. 그 장소의 분위기, 냄새, 소리 모두가 뇌에게는 새로움입니다. 뇌는 익숙함보다 낯선 자극을 더 좋아합니다. 삶이 반복된다고 느껴질 때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처음을 만들기 위해 큰 계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1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평소 안 보던 유튜브 채널 하나 보기, 안 하던 운동 동작 한 번 따라하기, 새로운 노래 한 곡 듣기, 이런 것들이 뇌에는 새로운 자극입니다. 문자에 이모티콘 하나 넣어보는 것도 처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칭찬 한마디 건네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고 소소한 처음이 쌓이면 뇌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한 가지라도 처음을 만드는 습관. 그것이 뇌를 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하루 1분의 새로움은 평생의 활력을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것도 오늘의 처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70대에도 처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처음이 뇌를 얼마나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 처음 먹는 음식, 처음 배우는 취미, 이런 작고 새로운 경험들이 뇌에게는 최고의 자극이 된다는 사실. 알고 나면 우리가 일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익숙한 것만 반복해서는 뇌도 몸도 활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 아주 가벼운 시도만으로도 우리는 뇌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두렵고 망설여질 수 있지만 처음은 결국 살아있다는 감정을 되살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 하나씩 처음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보거나 처음으로 나 자신을 칭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고 소소한 시도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와 삶을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최근 언제 처음이라는 감정을 느껴보셨나요?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해보고 싶은 처음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처음 계획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친구, 주변 분들과 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뇌와 마음이 가볍고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흐릿해지고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지만 적절한 관리와 습관으로 눈 건강을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며 노안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단 몇 분의 투자로 눈의 건강을 지키고 시력을 10년은 젊게 만드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눈 건강을 지키는 기본 원칙. 20-20-20 규칙. 눈의 피로를 줄이는 습관.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는 눈의 피로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0-20 규칙은 이러한 디지털 피로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20분 동안 화면을 보고 나면 20초 동안 약 6m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실천하세요. 이 규칙은 눈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장시간의 초점 고정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눈이 피로할 때마다 이 간단한 운동을 실행하면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 눈의 피로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을 보는 동안 정기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깜빡임은 눈의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건조증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간단한 습관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도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쉽고 즉각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이 방법으로 눈의 피로에서 해방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눈 건조 예방. 눈이 건조하면 시야가 흐려지고 이물감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눈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커피나 알코올처럼 탈수 효과를 유발하는 음료는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장시간 실내에서 난방이나 에어컨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눈의 건조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도를 유지하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조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눈 건강을 위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눈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 영양 섭취로 눈을 보호하는 방법.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식품 섭취.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특히 망막의 중심 부분을 보호하고 유해한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지켜줍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잎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세요. 또한 계란 노른자는 루테인의 훌륭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계란은 소화가 쉽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매일 섭취하기에 적합한 식품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이러한 식품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보호하고 노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꾸준히 보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통해 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비타민 어와 오메가3 지방산의 중요성. 비타민 어는 눈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의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 고구마, 단호박 등 주황색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니 자주 섭취해 보세요. 이 음식들은 망막 건강을 지켜주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눈의 건조함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만약 생선을 자주 먹지 않는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통해 보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안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같은 심각한 눈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식사에서 간단한 선택만으로도 눈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비타민 어와 오메가-3는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눈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통해 눈 건강을 젊게 유지하세요. 카페인 대신 허브차로 눈의 순환 개선.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풀기 위해 카페인이 든 음료를 즐기지만 카페인은 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탈수를 유발하고 눈의 건조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허브차를 선택하면 눈의 순환을 개선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캐모마일 차나 루이보스 차는 눈의 염증을 줄이고 진정 효과를 제공합니다. 눈이 피로하거나 자주 충혈되는 경우 이러한 허브차를 하루 한두 잔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따뜻한 음료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눈 주위의 피로를 완화시킵니다. 또한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포함되어 있어 눈을 유해한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녹차는 눈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허브차를 마시는 동안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차분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카페인을 줄이고 허브차로 대체하는 작은 변화가 눈 건강에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3. 간단한 눈 운동과 마사지 방법. 눈 근육을 강화하는 초점 이동 운동. 눈 근육을 강화하려면 간단한 초점 이동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먼저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고 몇 초 동안 응시합니다. 그런 다음 먼 물체로 초점을 이동하고 다시 응시합니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하면 눈 근육을 이완시키고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특히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을 개선해 장시간의 집중 후에도 눈이 덜 피곤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안의 진행을 늦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깜빡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깜빡이는 동작은 눈의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눈물막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초점 이동 운동은 하루에 2~3번 몇 분씩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운동은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이 운동을 적용하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눈 주위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마사지. 눈 주위 혈액순환을 개선하려면 간단한 마사지를 시도해 보세요. 손가락 끝으로 눈썹 위와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주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눈 주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특히 관자놀이와 눈썹 사이의 부분을 마사지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눈의 피로가 집중되는 지점으로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면 즉각적인 시원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잠들기 전 몇 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마사지할 때 따뜻한 손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을 문질러 따뜻하게 한 뒤 마사지를 하면 혈류 개선 효과가 더 커집니다. 또한 아로마 오일이나 따뜻한 수건을 활용하면 더욱 릴렉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눈 마사지는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부종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눈이 부어 있거나 피곤해 보이는 날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눈 스트레칭으로 피로 완화. 눈 스트레칭은 눈의 피로를 줄이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눈을 최대한 크게 뜨고 그 다음에는 눈을 꼭 감아줍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눈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또한 눈동자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운동도 눈 근육을 풀어주는 데 좋습니다. 이 동작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며 생긴 뻣뻣한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5분씩만 실천하면 눈이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 스트레칭은 언제 어디서든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잠시 쉬는 시간이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자기 전에 시도하면 좋습니다. 특히 장시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시야를 더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눈 건강은 단순히 시력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눈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며 눈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세요. 4. 일상에서 눈을 보호하는 습관 만들기. 블루라이트 차단,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관리.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블루라이트로 인한 눈 피로와 시력 저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블루라이트는 눈의 망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되면 노안과 황반변성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블루라이트 필터 모드를 활성화하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밤늦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경우 필터를 적용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화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일정 시간마다 눈을 쉬게 해주세요. 20-20-20 규칙과 병행하면 눈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와 주변 조명도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화면이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눈이 더 빨리 피로해질 수 있으니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눈 건강을 보호하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키는 선글라스 착용.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심각한 눈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외출 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는 자외선을 100%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두운 렌즈가 아니라 UV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특히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가능한 한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이 시간대는 햇빛이 가장 강렬하여 눈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닷가나 눈 덮인 지역처럼 빛 반사가 강한 장소에서도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선글라스를 꾸준히 착용하면 자외선으로 인한 눈 손상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안을 늦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평생의 눈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면으로 눈의 재생 시간 확보. 수면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새 눈은 활동을 멈추고 회복 시간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손상된 세포가 복구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눈의 피로가 누적되고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의 적절한 수면은 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눈의 피로를 풀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수면 환경도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눈의 완전한 휴식을 돕고 블루라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기 전 1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면 수면의 질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을 넘어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양질의 수면을 취하며 눈의 재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이는 노안을 예방하고 눈을 더 오래 젊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5. 전문적인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의 필요성. 정기적인 안과 검사로 초기 질환 발견하기.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과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노안이나 백내장, 녹내장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안과 검사는 단순히 시력 측정을 넘어 망막 상태와 안압, 그리고 각막 건강 상태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눈 질환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기에 발견된 질환은 치료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안과 검사를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나 건조증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조기구나 처방약을 통해 눈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사는 또한 안경이나 렌즈 처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시력 보조기구는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시력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방을 통해 눈의 부담을 줄이고 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안구 건조증과 노안 치료를 위한 최신 기술. 안구 건조증은 나이가 들수록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건조증을 방치하면 눈의 피로감은 물론 시야 흐림과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구 건조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 눈물은 즉각적인 건조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라크리시트의 ACRISSE와 같은 지속적인 눈물 공급 장치는 만성 건조증 환자들에게 유용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안구 표면을 보호하고 눈의 불편함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노안 치료를 위한 최신 기술도 주목할 만합니다. 레이저 시술은 노안을 교정하고 시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며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술은 노안을 포함한 백내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과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를 방치하지 않고 최신 기술을 활용하면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옵션을 상담하고 눈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눈 건강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 활용법.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는 맞춤형 보조기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안경은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독서를 좋아하거나 세밀한 작업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돋보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돋보기는 노안으로 인해 가까운 물체를 보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눈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도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안구 보습기를 사용하면 건조한 환경에서도 눈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기는 온열 마사지와 습기 공급을 통해 눈의 피로를 완화하고 건조증을 예방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건조해진 실내 환경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보조기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눈 건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보조기구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눈의 피로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더 건강한 눈을 유지하세요. 눈 건강은 작은 습관과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한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하며 노안을 예방하고 눈 건강을 10년은 더 젊게 유지하세요. 지금 시작하면 더 나은 시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눈 건강 비법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밝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85세) 현역 의사가 말하는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특히 70세부터 삶의 작은 변화를 실천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가 실천한 구체적인 습관들과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1. 꾸준한 신체 활동으로 건강 유지. 매일 30분 걷기로 시작된 변화. 의사는 70세에 들어서면서 매일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15분 정도의 짧은 거리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걷기는 심폐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의사는 걷는 동안 자연을 느끼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는 체력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지만 걷기는 대사율을 높여 체중 증가를 방지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걷기 후에는 활력을 느끼며 하루를 더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걷기는 주변 환경과 소통하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지역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노년기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일 걷는 습관은 장수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15분의 걷기로 시작해보세요.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근육 유지. 걷기와 함께 의사가 강조한 또 다른 습관은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은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는 매주 3번 정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근력 운동은 몸 전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는 덤벨이나 자신의 체중을 활용해
스쿼트, 팔굽혀펴기 같은 기본 동작을 꾸준히 했습니다. 이는 관절 건강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력 운동은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낮아지는데 근력 운동은 뼈를 자극하여 골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장수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의사는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이 더 가볍고 강해진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정신적 자신감을 높이고 일상생활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결론적으로 근력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히 실천해야 할 필수 습관입니다. 가벼운 덤벨부터 시작해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2. 건강한 식단으로 신체와 정신에 활력을 더하다. 식단의 핵심, 자연식 위주의 간소한 식사. 70세에 접어든 의사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식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식 위주의 간소한 식사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적당한 단백질로 구성된 식단을 선택했습니다. 자연식 위주의 식사는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소화기관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하루 세 끼를 균형 잡히게 먹는 대신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밤늦은 시간에는 간식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소화가 원활해지고 체내 에너지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즐겨 섭취했습니다. 블루베리, 아몬드, 녹차와 같은 항산화 식품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는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장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늘려 근육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와 같은 건강한 단백질 원료를 식단에 포함시켜 매일 적정량을 섭취했습니다. 또한 소금과 설탕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트륨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신체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음식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을 선호하며 건강에 해로운 양념을 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식 위주의 간소한 식사는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는데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식재료를 선택해 보세요. 물을 더 많이 마시는 습관. 70세 이후 의사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수분 섭취는 체내 대사를 원활히 하고 독소 배출을 도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더 촉촉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수분 부족은 신체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신장과 간의 기능이 저하되어 노폐물이 체내에 쌓일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했습니다. 오이, 수박, 샐러리와 같은 식품은 체내 수분을 유지하고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몸을 더 활기차고 생기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커피나 알코올 섭취를 제한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빠르게 소모시키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티를 즐겨 마시며 수분 섭취를 보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분한 물 섭취는 신체 건강과 노화 예방의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물 한 잔을 마시며 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식사 속도와 섭취량 조절하기. 70세부터 의사는 식사 속도를 늦추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먹는 것이 소화를 돕고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합니다. 이는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를 돕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침에서 소화 효소가 더 잘 작용해 소화기 건강이 개선됩니다. 그는 한 입을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실천했으며 이렇게 하면 음식을 더 잘 음미하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과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섭취량 조절을 위해 소량씩 담긴 접시를 사용했습니다. 접시가 크면 자연스럽게 많은 양을 담게 되지만 작은 접시를 사용하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체중 증가를 방지하고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배가 80% 정도 찼다고 느껴질 때 식사를 멈추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의 섭취는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식사 시간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 자체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사 속도와 섭취량을 조절하는 습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천천히 먹고 적정량만 섭취하며 식사 시간을 즐겨보세요. 3. 정신 건강을 위한 습관. 하루 10분 명상으로 마음 안정. 의사는 70세부터 정신 건강을 위해 명상을 일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하루 10분씩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명상은 마음의 긴장을 풀고 하루를 더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불안감과 걱정을 줄이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는 신체와 정신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그는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던 날도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명상과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을 병행했습니다. 이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명상과 스트레칭은 짧은 시간으로도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건강 습관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루 10분의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명상을 통해 더 차분하고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 찾기. 다음 내용은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70세 이후 의사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취미와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림 그리기와 악기 연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그의 정신 건강에 큰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그의 삶에 목표와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배워가며 성취감을 느꼈고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느낀 즐거움은 우울감을 줄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의사는 커뮤니티 클래스에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면서 삶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그의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고 더 나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는 새로운 여행지를 탐험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은 나를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활동을 배우면 뇌의 신경회로가 활성화되고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도전은 노년기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을 하나씩 시도하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로 삶을 바라보기. 의사는 70세부터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노화를 걱정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와 정신 건강을 모두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그는 감사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감사한 점을 찾아 기록하는 것은 행복감을 증폭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사를 표현하면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화해와 협력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으로 명상과 대화를 활용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필요할 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는 노년기에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작은 변화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85세 의사가 실천한 습관들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이었습니다. 걷기, 건강한 식단, 명상,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긍정적인 사고는 노화를 늦추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참고해 여러분도 장수를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장수를 위한 비결이나 실천하고 있는 습관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봅시다.